지지난주죠? 그 돌아가신 분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민주당한테 안 좋게 돌아갔잖아요. 그 이재명 씨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민주당 분들은 다 나와가지고 검찰 때문에 과잉 수사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검찰 때문에 정말 그분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면 유서까지 남기는 마당에 나는 정말 심약해서 검찰 때문에 나는 먼저 가지만 당신 이재명 우리의 그 대장 당신은 끝까지 남아서 싸워주세요. 검찰을 물먹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한테 당신 때문에 나같이 죽는 사람이 또 나올 수 있으니 제발 정치 그만해라. 네가 정치한다고 거기 버티고 서서 넌 잘못 없다고 계속 우기면 그러면 우린 다 꼴이고 꼬리 잘리는 그 희생이 돼야 되냐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유서에 나온 내용만 보면 정치 다 그만 내려놔라. 너 때문에 더 이상 희생이 나오면 안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검찰에 대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 유서의 내용은 이재명 씨한테 그만해라라는 내용이 그 핵심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걸 국민 대부분이 다 동일하게 느낀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굉장히 그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예요. 이때까지 어느 때보다도 민주당도 국민들의 그런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비명계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한번 볼게요. 자, 이분이 총선 지면 내 정치도 끝난다. 승리를 위해 뭐든지 할 거다. 그래서 의총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 언뜻 들으면 총선을 위해서 내가 그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뭐든지 할 거고 당연히 당대표 내려놓는 것도 포함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아니에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이 여의도 정치권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이겁니다. 질서 있는 퇴진.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을 비명계에서 먼저 얘기했는지 친명계에서 먼저 얘기했는지를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친명 핵심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왔다는 설이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야 나갈게 때 되면 나갈게 그 비명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때 되면 나갈 테니까 지금 좀 조용히 해라 이거죠. 그리고 다음 체포동의안도 부탁해 이런 거죠. 근데 퇴진이라는 말을 열어놓음으로써 당내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게 지금 한겨레 얘기입니다. 다른 신문들도 그렇지만 한겨레는 사실 좀 우리가 이재명 편을 계속 들었던 그런 신문이잖아요. 근데도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발언이다. 이 얘기는 진정성을 의심하는 거죠. 이 신문마저도. 친명계 의원은 일부에서 총선까지 이재명은 절대 물러나지 않고 왜냐하면 그 지지난주에 옥중공천 했잖아요. 체포동의안이 간당간당하게 결정된 다음에 이 사람이 나와서 CBS 논설위원한테 난 절대 안 그만둔다. 그 옥중공천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당내 여론이 굉장히 악화됐는데 거기에 5번째 희생자가 나오는 바람에 이 사람이 지금 코너에 몰린 거죠. 그래서 지금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절대로 안 물러나고 옥중공천하겠다는 얘기들을 누군가가 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 대표님은 누구보다 총선 승리가 절박하기 때문에 판단하실 거다. 그러면서 이 반발을 잠재우려고 하고 지금 당장 나가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질서 있게 나가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좀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그래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하는 얘기가 참 이 사람 대단해요. 전당대회 이후 최고위원이 단일 체제로 구성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단일한 색채가 문제고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 생각이 변했다. 라고 발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지도부 자리 몇 개를 비명계한테 던져주고 타협을 좀 하자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참 대단한 게 자기 생각이 왜 변했는지를 얘기 안 하죠. 자기 생각이 예전에는 단일해서 친명계로 다 꾸려져서 다행인데 지나고 보니 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얘기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추측할 수 있듯이 이 사람 생각이 왜 바뀌었냐면 너무 친명계만 있으니까 그게 욕을 먹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욕을 먹게 되고 이전에는 욕을 먹어도 자기가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 5번째 희생자가 나온 다음부터는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이 생각이 달라진 척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 시도하는 게 지도부 자리를 가지고 이제 타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명계 중심으로 질서 있는 퇴진론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여의도에서 확인이 안 된 얘기입니다. 친명계에서 시작됐다는 얘기도 많아요. 그래서 내부 봉합을 위해서 우선 인적 쇄신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퇴진 요구를 막기는 어렵다. 근데 지금 친명계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아니, 비명계 안에서도. 비명계 안에서는 일부는 이른 퇴진이 일어나야 된다. 연말에 가서 나간다는 거는 당은 그때 이미 다 망한 다음에 나가서 뭐 하냐. 총선 준비하려면 그 전에 당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 당장 나가라.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일각에서는 지금 나가면 2개월 내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당대회 해봤자 또 친명으로 완전히 다 도배가 되면 어떡하냐. 당이 망하는 건 똑같은데. 그래서 이 가을이나 연말에 나가고 그 다음에 비대위로 가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럼 당장은 어떻게 하느냐? 당장은 어떻게 하냐? 인적 쇄신. 그래서 지금 그 핵심이 이재명 대표가 당직 중에서 몇 개를 비명한테 내주고 타협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타협안 중에 총선을 총괄 관리할 사무총장을 넣느냐. 그러니까 사무총장 자리를 비명계한테 주느냐. 그게 지금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총장을 가져가면 공천 과정이나 총선 과정에서 비명계의 목소리를 인정하겠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비명계의 입장에서는 일각의 비명계는 여기에 지금 목소리를 싣고 있고, 일각의 비명들은 또 그러지 말고 지금 나가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주에 계속 매스컴이 이 문제를 다루겠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박지원 씨, 참 이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갑자기 YTN 라디오에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지난 10일에 양산에 가서 문 대통령하고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문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지 참 이분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이재명 대표하고 교감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분이 지금 뭐 목포인가 출마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목포에 출마하려면 일단 거기 뭐 아무나 나가면 다 되는 데니까 민주당 사람은 그래서 공천을 받으려고 지금 이것저것 수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하고 얘기했는데 단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 이재명 대표 말고는 대안도 없다. 라고 문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 얘기를 이 사람이 양산 가서 듣고 와서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상민 의원이 지금 가장 강력하게 당장 나가라. 이재명 대표 너 지금 안 나가면 민주당 망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CBS에 나와서 굉장히 세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문재인 꼬붕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안이 없으니 이재명 중심으로 뭉쳐라고 지시하면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냐? 우리가 꼬붕이냐? 이게 참 민주당에서 나오기 힘든 얘기잖아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꼬붕이냐라고 세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과하게 얘기한 거고 전달한 사람도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이게 딱 들으면 문재인 뜻이 이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말라는 지침처럼 들리는데 이게 지금 당의 어른이라는 박주현이라는 사람이 할 얘기냐? 이상민 의원이 이렇게 일침을 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설사 그런 말을 했어도 그거를 와서 전하는 박지원도 웃긴다. 그러면서 이 박지원 고문을 때렸어요. 저는 이거에 관해서는 이상민 의원이 굉장히 맞는 말씀을 하셨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게 꼬붕이냐? 말한 사람도 문제고 전한 사람도 더 문제다.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걸 보면 지금 민주당의 갈등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되게 웃긴 거죠. 일주일 뒤인 17일에 이 박용진 의원, 이 사람이 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왔어요. 만나고 와서 뭐냐면 결단하고 화합해라.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바뀐 거죠. 민주당 결단하고 화합해라.
아까 박지원 고문이 와서 전한 얘기는 지금 상태에서 이재명 중심으로 단합해라. 왜냐하면 대안도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박용진 의원이 와서 전한 거는 결단해라. 결단하라는 얘기는 변화에 대한 결단이잖아요. 민주당이 달라지고 뭔가 결단하고 그걸 중심으로 또 화합하고 이러면 총선 이길 것이다. 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대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갈 때와 같아서 일주일 만에 여론이 안 좋은 걸 보고 마음을 바꿔서 박용진을 불렀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게 첫 번째 가능성이고,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 박지원 고문을 만났을 때도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박지원 고문이 그냥 지 맘대로 자르고 비틀어가지고 와서 잘못 전했을 가능성이 있죠. 일부러. 그분이 뭐 모르고 그랬을 리는 없고, 일부러. 그리고 하나 더 찾는다면 지금 박용진 의원이 아마 거짓말했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땐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도가 이렇잖아요. 박지원 가서 문재인 대통령 말이 밖으로 나와서 일주일 만에 다시 이런 기사가 나온 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 아닌데 싶어서 아마 다시 불렀을 겁니다. 자기 마음이 달라졌든 아니면 자기 말이 왜곡됐든 어쨌든 박지원이 한 얘기가 문제가 있으니 이런 만남이 또 성사가 된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박지원이 거짓말했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 갈 때처럼 변했거나 두 가지 가능성이죠. 어쨌든 현재 스코어 지금 내려온 그 오단은 뭐냐? 전 대통령에게서 나온 오단은 결단을 통해서 변화하고 결단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박지원 고문이 가서 이재명 중심으로 단합해라라는 말씀을 듣고 왔다라고 그 얘기했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였다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라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굉장히 혼란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민주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옵션 대표를 지금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렵기도 하고 게다가 그렇게 되면 당장 전당대회 하면 또 저런 지금 옆에 있는 친명들 정청래 이런 사람들이 또 다 대거 당선이 되면 좋아질 게 뭐 있냐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냥 당직에 대한 타협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당직을 정말 노른자를 주느냐 아니면 하얀 자로 막을 수 있느냐 지금 거기가 그 문제 그러니까 사무총장 자리까지 줄 거냐 그 문제가 이번 주에 이제 여의도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